이곳은 미라클 리딩, 전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목표, 그리고 성공에 도달하기 위한 것, 이런 것들 생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책이 있어서 이렇게 선뜻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은 Secret of Success. 제목이 참 시크릿하죠. 베스트셀러 더 시크릿의 모델이 된 책이라 합니다. 이 책에는 더 시크릿에서 주장하는 성공의 비밀 법칙에 대해 1세기 전에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는데 시공을 초월해 새롭게 우리 독자님들에게 스며들게 하는 성공 철학의 명서이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윌리엄 워커 애트킨슨 지음, 양혜윤 옮김, 셋이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좀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다른 책과는 좀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교과서나 잡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은 무언가입니다. 성공을 쫓는 사람들에게 내면에 무언가를 갖게 해주는 기존의 법칙과는 다른 명백한 성공의 비밀이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윌리엄 워커 애킨슨은 변호사와 사업가로서 초창기 신사상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1900년 신사상 저널인 서제스천의 편집자였습니다. 이 책은 생각은 파동이며 힘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부에 자신이 알려지기를 매우 꺼려했고 세론 큐, 듀몬, 요기, 라마카라카와 같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후세에 끼친 영향력에 비해 애킨슨이라는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100여 권에 이르는 책은 인생의 비밀을 깨우치고 성공과 행복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 세론 큐, 듀몬이라는 이름으로 쓴 집중의 힘, 그리고 우리에게 시크릿으로 널리 알려진 생각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설명한 Thought Vibration or The Law of Attraction in the Thought World 등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인간이란 생각보다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아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아, 즉 진짜 자신 혹은 개성입니다. 두 번째는 개가. 이것은 주아에 수반되는 이른바 퍼스널리티를 가리킵니다. 주아에서 개가를 찾아보도록 하면 객아는 다음에 세 가지 본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육체, 생명 에너지, 그리고 정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육체는 주아를 보호하는 물질이자 주아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아는 육체에서 독립된 존재고 육체는 객아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아가 육체를 떠난 뒤에도 육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아는 아닙니다. 육체는 무수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입자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육체입니다. 두 번째는 객아. 제2의 본질인 생명에너지, 종종 목숨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와는 별개의 것으로 육체를 작동시킵니다. 이건 역시 육체를 움직여 작동시키는 작용만 하기 때문에 객아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남은 것은 정신입니다. 정신, 이것은 애킨스 씨의 말이 사실인지 저는 정신을 통해 판단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아니 그럼 지금 정신을 통해라고 하셨으면 정신은 주아가 행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이라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정신이란 당신인가요? 정신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알아차리나요? 당신은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으며 기분은 그때마다 변합니다. 의견이나 생각은 불안정한 것으로 외부의 영향에 의해 쉽게 좌우되는 데다 주아라는 진짜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배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상태, 의견, 기분, 생각. 그 배경에는 그들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도구로서 사용할 때 그것이 자신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나를 느낀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믿고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자신은 어느 쪽인가요? 느끼거나 생각하는 정신 상태일까요? 아니면 그런 정신적 현상의 주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일까요? 기분이나 생각을 파악하고 있는 건 정신이 아니라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정신을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나, 즉 주아입니다. 스피릿이란 말을 보면 육체를 떠난 본질, 사자의 영 혹은 높은 레벨의 영혼 등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확실히 스피릿이란 말은 그런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지만 이 책에선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많은 신비주의나 유심론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사용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스피릿은 활력, 활발함, 열정, 열의, 용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릿의 정의 역시 활발한,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는, 생기 있는 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제가 의미하는 스피릿을 이행하는 힌트는 될지 몰라도 충분하진 않습니다. 저에게 스피릿은 우주 파워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 파워는 인간이란 존재의 중추를 이루는 것으로 사람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파워로 나타나며 여기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것들에 의해 사람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스피릿은 생기 넘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생기 넘치는 상태란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는 상태, 즉 힘과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파워와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란 존재의 중추이며 정신과 의식의 나는 그것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모두 우주의 파워가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피릿의 정도는 그 파워를 근간으로 하는 개인의 파워, 즉 개인의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본능이나 직감으로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외의 동물들 역시 이런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백수의 왕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 몇 마리를 같은 우리에 넣으면 큰 싸움 한 번 없이 누가 대장이 될 만한 기백을 갖고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점으로 대장은 자기 뜻대로 고기를 고를 수 있으며 다른 사자들은 대장이 배불리 먹고 찌꺼기 남길 때까지 손도 댈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몸이 크고 다부지다고 해서 남들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선 스피릿이라 칭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배짱, 기계, 용기라 불리는 불가사의한 정신적 자질에 의해 다른 사람 위에 서게 됩니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맞붙어 싸우는 육체적인 격투 대신 말없이 시선을 교환하고 이 순간 마음속에서 휘어잡기 힘든 무언가 꿈틀거리며 일어나 상대방 마음속에 휘어잡기 힘든 무언가와 다부지게 맞붙어 싸웁니다. 이런 짧은 과정의 정신적인 결투를 통해 그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승자인지 패자인지 스스로 깨닫습니다. 적대 감정이 전혀 없는 두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과정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적 결투 후 두 사람이 친구가 되더라도 항상 어느 한쪽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리더십은 육체적 강인함이나 박식함, 교양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스피릿이라 불리는 이것을 서로 느끼며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파워를 지니고 있으며 스스로 깨닫기만 한다면 그 파워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한 인간에게 지배되어 능력을 시험받는 미숙한 코끼리처럼 자신 안에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정신의 숨겨진 영역엔 방대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멋진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원이 우리의 두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능력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전력 질주는커녕 종종 걸음으로 걸으며 그것이 자신의 최대한의 속력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보다 멋진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욕망은 의지의 파워를 일깨우는 불꽃입니다. 동기가, 즉 욕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진지하고 위대한 불꽃처럼 타오르는 욕망을 추진력으로 쓴다면 우리는 이런 정신적인 회복력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파워의 근원을 끊임없이 두들긴다면 우리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열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때 이 말의 진짜 의미, 즉 어떤 어원을 갖고 어떤 뜻이 응축된 언어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열의라는 생명을 불어넣다, 신이 내리다 라는 이 의미의 그리스어, 원래는 인지를 넘어선 힘의 영향으로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의 정신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말입니다. 신의 힘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 황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열의로 넘쳐나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떤 파워인지 정체는 알 수 없는데 그 어떤 숭고한 존재가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처럼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의식할 수 없는 파워의 원천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주위의 것을 끌어당기는 힘을 발산하고 자신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파워로 작용하는 올바른 열의에 대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의를 만들어내는 건 진지함과 집중력, 파워로 열의를 발산하는 사람, 그것은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열의가 넘쳐나서 성공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열의가 부족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열의는 마음의 기계를 움직이는 증기와 같은 것으로 여러 가지 일을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흥미와 인스피레이션이 합쳐지면 인스파이어된 흥미가 발생이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열의의 증기를 방출해야 좋을지 알지 못해서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흥미와 욕망의 불을 꺼버립니다. 열의를 키우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에 대한 흥미와 애정을 높여야 합니다. 흥미와 욕망에 의해 생긴 열의를 자신이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나 물건을 향해 쏟아 부을 건지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인지 모두 당신이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이제 지배자인 자아가 출현할 순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지배자라는 점만 명확하게 한다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생각하는 대로 조작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지의 움직임에 의해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조차 가능합니다. 심리학의 법칙을 알고 있다면 좋지 않은 욕망을 리셋해서 새로운 욕망으로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라며 꼬투리 잡는 사람, 반론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욕망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 스스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기 전에 욕망이 욕망을 만들어낸다. 즉, 항상 행위의 우선에서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겠지만 신비주의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욕망의 본질이 서서히 변하며 이와 같이 매우 유사한 의지와 일체되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의지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지가 아니라 의지를 사용하려는 의지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선 직접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만들어진 욕망의 주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로 상태에서 실제로 욕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욕망의 동물이지만 욕망은 주인과 욕망의 창조주도 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의지를 사용하면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침략자를 왕위에서 추방하고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에 안착합시다. 무단으로 앉아있던 침략자에게 나의 의지를 실행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욕망의 창조주가 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멘탈 이미지를 그리는 법입니다. 우선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것, 이를 떠올려 보세요. 진지하게 가능한 한 객관적인 판단력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적 자질을 평가하고 눈앞에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검토해 보세요. 이 작업이 끝났다면 자세한 분석에 들어갑니다. 특성에 맞춰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분석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틀뿐만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찾아내도록 하세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리스트업 해보세요. 일이 시작된 후 발생될 상황들이 아니라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작업의 리스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의 특성,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 자신의 적성과 결점을 담은 리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욕망의 창조를 시작합니다. 멘탈 이미지란 상상력을 이용해 마음속에 그리는 선명한 그림을 말합니다. 상상이라고 하면 공상이나 망상에 빠져 정신을 쓸데없이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 역시 오해입니다. 공상이나 망상은 상상 중에 환상이라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상상이란 건 실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수단으로 정신은 일의 주형이나 골조를 만들고 훈련된 의지와 욕망이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은 창조의 1단계입니다. 욕망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욕망을 갖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명확한 멘탈 이미지 없이 욕망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멘탈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막연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조차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낙담하지 말고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이 작업 역시 끊임없이 노력할 때 비로소 성과가 나옵니다. 멘탈 이미지를 그리려고 노력할 때마다 이미지는 조금씩 더 선명해지며 상세한 부분까지 떠오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다 지치면 잠시 시간을 두고 다시 재개하고 다음 날에 다시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연습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장면을 떠올리듯 머릿속에 영상이 떠오릅니다. 바라는 것을 진지하게 원하기입니다. 욕망을 대면하면서 원하는 대상의 명확한 멘탈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을 향해 주의력을 집중하는 훈련을 합니다. 어텐션이란 주의력의 어원은 전방으로 나아가고 넓힌다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무언가의 주의를 향할 때는 마음이 앞을 향해 나아가거나 주의의 대상을 향해 마음을 넓힌다는 발상입니다. 정말 우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상상력과 주의력을 통해 욕망의 대상은 우리 마음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킵시다. 이미지의 전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까지 현실이 되도록, 그리고 일이 진행될수록 처음에 그렸던 멘탈 이미지보다 더 뛰어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면의 지식이 이런 요구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에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달성하고 많은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에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달성하고 많은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의 식사를 원하고 바라듯
균형 있는 식사를 원하듯 그런 원하는 것을 항상 바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에 넣고 싶다는 것은 바로 그런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여기에 쓰인 모든 것은 힌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내야 되겠지요. 만약 당신이 진지한 기분으로 무언가를 무슨 일이 있어도 손에 넣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본질을 내포한 기운 같은 것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영감이 뛰어난 이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강아지, 그리고 굶주린 사자, 호랑이도, 심지어 벌이나 뱀, 곤충조차 그것을 느끼고 다가와 공격한다. 그럼 우리는 아픈 상처를 통해 그들이 우리의 기운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따뜻하고 매력적인 인물로 다른 이들의 마음에 사랑을 불어넣고 우정에 눈뜨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만 다른 이를 끌어당기는 매력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 타입의 학식 있는 남성에게 강연을 시켜보면 그의 논리적인 이야기에 청중은 금방 지겨워하고 잠의 유혹에 빠져들 겁니다. 청중을 향해 이야기하곤 있지만 청중의 마음속에 들어가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는 쪽은 감정에 자극 없이 머리로 더 많이 생각해야 하니 지루하기 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자극해주길 원합니다. 자신을 즐겁게 만들거나 자극을 주는 것을 위해선 많은 돈도 선뜻 내놓지만 자신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야기에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내기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머리 대 머리, 바꿔 말하면 영혼 대 논리의 다툼으로 반드시 영혼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없는 배우가 있어요. 대사를 아무리 완벽하게 외우고 연기나 제스처가 뛰어나다 해도 무언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 무언가는 감정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연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성공한 대부분의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는 열정과 감동에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분을 거의 느끼지 않고 연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레코드 플레이어처럼 자신의 안에 기록된 소리를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들의 연기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을 연구하고 본 무대를 위해 연습하며 그들의 역이 원하는 감정을 자신 안에서 높여갑니다.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몸동작 등을 붙이며 그 감정이 마음에 정착될 때까지 확실하게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레코드 판에 소리가 기록되듯 마음의 판에 감정이 새겨집니다. 본 무대에서 연기할 때는 이런 감정들이 재현되면서 대사의 울림이나 제스처를 통해 관객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배역에 직접 빠져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배우가 스스로 감정에 몰입해 감동받으며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순간은 그 감정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감정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며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재현했을 때입니다. 필요에 의해 재생될 수 있도록 마음속의 감정이 완전히 기록될 때까지 리허설을 반복하고 그 기분을 정착시키면 우리 여러분도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라클님들 가슴에 요거 하나만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라클님들이 바라는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미라클님들 어떠셨어요? Secret of Success는 내 내면의 결과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태도나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 고개 높이 들고 등을 쭉 펴고 자신 있게 걸어 나가세요. 세상은 자신의 평가대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우리 모두 성공의 문 앞에서 만나요. Secret of Success였습니다. 그리고 저 크리스탈입니다. 우리 우주님들, 우리 미라클님들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